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감성농부 김정거입니다. 지난번 영상 제1부에서는 눈개숙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제2부 영상에서는 눈개숙마의 재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개숙마를 어떻게 재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눈개숙마의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자료들이 과연 우리한테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눈개숙마 재배법은 제가 실질적으로 한 7년에 걸쳐서 눈개숙마를 재배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개숙마 재배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씨앗을 어느 때 채취를 하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눈개숙마 씨앗은 대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9월, 10월 정도 이때 보면 눈개숙마 씨앗이 거의 영으로 갈 시점입니다. 이때 보면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쉽게 비교가 됩니다. 암컷은 씨앗이 이렇게 영으로 가면서 우리가 벼 이삭 고개 숙이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수컷은 새카맣게 그냥 거의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암컷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릇노릇해집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그 시점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개숙마 씨앗을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겉에 보이는 것은 씨방입니다.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종자들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잔디 씨앗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미세 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채취했을 때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십니다. 소량으로 채취를 하신 분들은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겠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시는 분들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듬해 봄에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파종을 해야 되는지 지역마다 약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파종을 할 경우에는 조금 이른 시점에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2월 정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보통 3, 4월에 하게 되겠는데요. 처음에 씨앗을 파종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햇빛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빨리 수분이 마르고 발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광된 하우스나 이런 시설에서 파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파종할 때는 씨앗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씨앗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꺼냅니다. 그러면 씨앗을 보통 흐르는 물에 일주일 정도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앗이 미세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 삼배천이나 이런 걸로 싸서 흐르는 물에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자주 이렇게 갈아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씨앗에는 보통 발화 억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납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발화를 갖다가 잘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발화 억제 물질을 최대한 제거시킨 후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개숙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세 종자이기 때문에 파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종할 때 모래나 그 다음에 상토로 같이 섞어서 파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개는 씨앗을 상토나 모래로 같이 섞은 다음에 다시 냉장 보관을 한 일주일 정도 하신 다음에 파종을 하시면은
더 발화율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묘파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묘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노지에다가 파종했을 때는 발화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토를 이용해 가지고 파종상을 만든 다음에 흙뿌림식으로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포트 트레이에 59, 105구, 128구 이런 포트 트레이를 이용하는데요. 그때는 역시 상토를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흠뻑 뿌려 주고 그 위에 상토를 살짝만 얹으면은 파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포트 트레이를 105구짜리, 128구 이런 작은 어떤 구멍의 그 트레이 상자를 이용하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59나 아니면 72구, 좀 이런 그 구멍이 좀 넓은 트레이를 이용을 할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까지 이 묘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이 작다 보면 그 안에 영양성분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묘가 튼실하게 그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봄까지 넘기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멍이 좀 큰 것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싹을 틔우는 건데요. 미세 종자 같은 경우는 일반 종자에 비해서 상당히 그 기간이 깁니다. 발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파종을 해놓고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4주에서 한 6주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그 수분을 유지를 갖다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살짝 발화할 때는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 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묘로서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잘 관리를 갖다가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그 온도가 되겠죠. 너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어린 묘 같은 경우는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묘를 생산을 했다면 언제 이식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기온이나 그 다음에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직전에 이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예보를 보시고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면 장마 직전에 이식을 하면은 상당히 그 활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은 그 장마도 들쭉날쭉하고 또 여름에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어린 묘가 이식되어서 상당히 그 생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저는 가을에 식재를 하시거나 1년 넘긴 그 이듬해 봄에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을에 식재하실 때는 겨울을 낳는 동안에 땅이 녹았다 하면서 이게 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한 2월 정도에 그 부풀어 오른 땅을 밟아주거나 손으로 꾹꾹 눌러 주셔야 그 안에 그 공기가 차단돼서 뿌리를 마르는 그런 현상을 억제를 갖다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이식 시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가을에 하시거나 아니면 이른 봄에 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봄에 하는 것을 저는 더 바람직스럽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 장마철에도 해보고 가을에도 해보고 이듬해 봄에도 해보면 봄에 하는 게 좀 더 생육 활착이 잘 되더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봄밭에다가 이제 정식이라고 하죠. 정식할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주간거리와 조간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눈개숙마는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클 때 상당히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셨던 것, 여기 사진에, 죄송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여기에 부피가 책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 40cm 정도의 뇌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능계승마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다른 우리 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배수가 좋아야 됩니다. 배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물 빠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육이 더디거나 아니면은 고사를 갖다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 장소를 선택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식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고랑과 이랑을 만드는데 살짝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식재를 할 경우에 생육이 좋다, 이런 연구 내용을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 자료에서도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 묘가 처음에 식재를 할 때는 이렇게 이랑에 심을 때는 빨리 수분이 마를 수 있어서 고사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랑에다가 식재할 때는 그런 것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능계승마는 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랑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수가 안 됩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무래도 고여 있는 시간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육이 절대 바람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고랑에 심지 마시고, 보통 식재할 때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한 1m에서 1m 20 정도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식재를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정식을 할 때는 어린 묘를 가지고 정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잡초들과의 경쟁에서 쉽게 이기지는 못합니다. 물론 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어느 풀보다도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능계승마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잡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비닐로 멀칭을 했습니다. 비닐로 멀칭을 했는데, 비닐로 멀칭을 한 경우에 아무래도 잡초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여름에 햇빛이 뜨거울 때는 비닐이 뜨거웠기 때문에, 또 열도 외부로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밑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비용이 다소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부직포를 이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직포가 80cm, 1m, 1m 20, 1m 50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랑 넓이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부직포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직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부직포 생산하는 회사에서 구멍 넓이나 이렇게 넓이나 이런 것들이, 구멍 간의 넓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유공 부직포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제작업체에서 일정 수량 아니면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멍 없는 일반 부직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멍을 어떻게 뚫을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커터칼로 열십자, 대략 한 10cm에서 15cm 정도 열십자를 긋게 되는데, 열십자로 그으면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커터칼에 아무래도 흙과 돌이 부딪히기 때문에 빨리 무뎌집니다. 작업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O자 있지 않습니까? O자 형태에서 이응,
동그라미만 없는 그 형태로 이렇게 한 40cm 간격으로 커터칼을 이용해서 그 부분 한 10에서 15cm 정도를 갖다가 째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께서 부직포를 이용해서 꼭 눈개숙마뿐 아니라 다른 식물을 재배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눈개숙마 재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 뒤에도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짚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눈개숙마 채취 시기입니다. 채취 때문에 상당히 정신이 없는데요. 이 눈개숙마가 일반인들이 많이 잘 알지 못하는 식물이 있죠. 이 눈개숙마가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개숙마의 효능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음식으로서의 이용성, 효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정에 계시는 주부님들도 한번 눈개숙마를 드신 분들은 이 눈개숙마를 또 찾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출하를 해서 몇 군데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의외로 작년보다 올해 더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저는 묘나 총군 같은 경우를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주말 농장이나 텃밭 이런 데 하시겠다는 분들, 그 다음에 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찾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이 눈개숙마를 많이들 찾으세요. 저는 주변에 있는 저희 지인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눈개숙마가 우리 국민들께서 고사리 정도만 좀 인식을 해주시고 또 고사리 정도만 소비를 해주시는 게 저 눈개숙마를 전도하고 있는 감성농부 김정근의 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제3부에서는 눈개숙마를 어떻게 채취하고 보관하고 또 음식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